그래서 38번 하겠습니다. 38번. 예. 자속밀도 B 내에서 전류 I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 뭐예요? 자기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니까 얘는 전자력이죠. 전자력. 그래서 우리가 F는 얼마? I. 우리가 여기에서 순서를 있죠. I 크로스 DL 하든지, 그 다음에 D 크로스 I 하든지, 여기서 순서를 보기에 있는 것처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 DL, 크로스 B. 그래서 DL은 상관이 없어요. DL은 앞에 있던 상관없는데, B 크로스 I보다 I 크로스 B,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순서가 다를 때 교재처럼 I 크로스 B 이렇게 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에요. 가번. 39번이에요. 39번. 진공 중에 MKS 유리화 단위계에서 정전하 간의 정전력. 예. 뭐요? 정전하 간의 정전력. 우리가 F는 얼마예요? 정전하 간의 정전력?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4파 엡실론 R 자성분의 Q1, Q2죠. 전하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자하에 의한 거 QM, FM은 얼마예요? 4파 뮤 R의 자성분의 M1, M2입니다. M1, M2요. 그 다음에 전자계 간의 전자력은 얼마예요? 전자력은 우리가 전자력은 그냥 F라고 했을 때 F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자력은 BIL 사인 세타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형태가 교재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는 알파 제로의 제곱 곱하기 R 자성분의 MIL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속 밀도를 자속의 면적이죠. IL 사인 세타. 혹은 얘를 면적은 얼마냐면 지금 전부 다 9에서 얘기하죠. 전개, 자개 전부 9일 때 4파이 R 자성이 9일 때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우리가 4파이 R의 제곱을 쓰고요. 파이는 우리가 자극의 세기 M으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MIL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세요. R의 제곱에서 요놈이 알파가 됩니다. 맞죠? 알파 R의 제곱. 그 다음에 4파이 뮤 R의 제곱 요놈이 뭐가 된다? 베타가 되면 베타가. 그 다음에 감마의 R의 제곱이니까 4파 얘가 감마가 된다는 거죠. 감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알파 제로, 베타 제로 분의 감마 제로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알파 얼마? 4파 엡실론. 베타 얼마? 4파 뮤 분의 감마 얼마예요? 감마는 요거 제곱이에요. 여기 문제에서 제곱이라 줬죠. 예, 제곱이 맞습니다. 제곱이고 4파의 제곱입니다. 4파의 제곱. 예. 그러면 얘가 어떻게 약분하니까 얼마? 에프실론 뮤분의 1이 됩니다. 에프실론 뮤분의 1. 그럼 에프실론 뮤분의 1은 얼마? 에프실론은 얼마?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뮤는 얼마요? 뮤 제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분의 1이 됩니다. 1. 여기서 공기 중이고요. 제로인데 지금 여기서 모두 공기 중이라고 보면 우리가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은 없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 돼요. 9 곱하기 10의 16승. 혹시 여기 있죠. 루트만 씌우잖아요. 루트만 씌우면 이 값이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8승이 돼요. 루트만 씌우면. 그럼 이 값이 뭐냐면은 비터의 속도입니다. 비터 속도. 9 곱하기 10의 16승이죠. 9 곱하기 10의 16승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비터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구장에서 할 겁니다. 구장에서. 예. 그래서 39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9 곱하기 10의 16승. 예, 9 곱하기 10의 16승입니다. 계속해서 40번 봅니다. 40번. 한번 볼게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기 안에 놓으면 이게 뭐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기 안에 넣었다? 전자력이라는 겁니다. 예, 요거 딱 전자력의 의미를 딱 되새겨 보세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기 안에 넣었다. 이러면 전자력입니다. 이 도선은 힘이 작용한다. 평등 자기의 진공 중에 놓여있는 직선 전류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옳은 것은 뭐예요? 40번은 그냥 F는 BIL 사인 세타 이겁니다. 이 공식이기 때문에 보세요. 전류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도선의 길에 비례한다. 도선의 길에 비례한다. 답은 나번이 맞습니다. 답은 자기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요것을 우리가 B는 얼마? UH로 쓸 수가 있죠. IL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기도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와 자기의 방향이 이루는 탄젠트 각이 아니고 사인 각이죠. 사인 각에 비례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40번 이런 문제도 말로 나오니까 혼동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공식만 맨날 외우다 보니까 F는 BIL 사인 세타는 바로 튀어나오는데요. 지금 얘가 말로 문제 나오니까 이 말 문제가 이거 공식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 문제는 처음 본다고 해서 틀리시는데 공식 묻는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공식 묻는 문제입니다. 예. 41번 볼게요. 41번 봅니다. 반지름 Am, 중심간 거리 Dm의 무한장 왕복 선로에 우리가 전선 사이 있죠. 우리가 3장에서 도선의 정전 용량 구할 때 도선의 정전 용량도 평행 전선 사이에서 정전 용량 구했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한 도체에서 X 거리인 A점의 자기의 세기는 몇 암페타 per 메타인가? 단 전선 사이의 거리 D가 A 반지름 A보다 확실히 크다는 거예요. 확실히 크고 X 있죠. 한 점 X의 거리도 반지름 A보다 확실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요게 A예요. A고 요같이 선간거리 D입니다. 선간거리 D고요. 요것이 X입니다. X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류 방향이 중요한데 얘는 이렇게 흐르고요. 얘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흘러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요 지점이라 했을 때 그게 어려움 없습니다. H1이에요. H1. 지금 묻는 것이 자기의 세기를 묻었죠. H1인데 이 전류에 의해서 요놈에 의해서 H1은 뭐예요? 우리가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해서 X만큼 떨어진 점에 자기의 세기는 얼마다? 거리가 X니까 얼마? 2파이 X분의 I가 됩니다. 2파이 X분의 I. 지금 둘 다 모두 무한장 왕복 선로라 그랬기 때문에 이 전류와 이 전류 왕복한다는 것은 갔다가 오는 거, 이 전류는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래서 H1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H2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 거리는 얼마? 이 거리는 얼마요? 전체 거리 D에서 X를 뺀 겁니다. 맞죠? 따라서 2파이 거리는 얼마? D-X분의 I가 됩니다. D-X분의 I. 그러면 이 H1과 H2를 더하느냐 빼느냐 그것은 어디에 달렸다? 앙페르의 오르나서 법칙에 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가죠.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가면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오르나서 법칙에 의해서 방향이 이렇게 돼.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전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갑니다. 즉 이 H1과 여기의 H1과 H2가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으로 해서 자기의 세기가 더해집니다. 맞죠?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두 개를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 H1 더하기 H2는 얼마? 2파이분의 1이 2파이분의 I가 공통이죠. 얼마? X분의 1 더하기 D-X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죠. 2파이분의 I에 X분의 1 플러스 D-X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하기냐 빼기냐 그것
잘못돼서 혼동하시는 분 계신데 무조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두 자개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더해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봅니다. 42번. 예. 그림과 같이 진공 중에 D미터 떨어진 두 평형 도선 I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합니다.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F는 원래 얼마였냐면은 28 R이나 혹은 28D입니다. 거리예요, 거리. 여기서 거리니까 D라고 할게요. 문제에 있는 것처럼 D라고 할게요. 28D분의 UI의 자승입니다. UI의 자승, 뉴턴 메타인데, 이놈이 어떻게 됐어요? 2파이 D분의 공기 중에 U는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I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D분의 2I의 자승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메타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공식이 뉴턴 퍼 메타고요. 만약에 뉴턴을 묻자면 그럼 여기 L이 들어가는 거예요. 뉴턴을 물으면. 뉴턴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얘를 묻는 게 아니고 요것을 묻죠. 요것을 2파이 D분의 UI의 자승이 됩니다. UI의 자승. 공기 중이면 U0 붙이시고요. 예. 그래서 답은 답원이 됩니다. 답원. 43번. 1m 간격한 성간전압 66,000이죠. 66,000V 두 개의 평형 왕복 도선 10kA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 1m마다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평행 왕복 도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평행 왕복 도선이에요. 평행 왕복 도선 나온 거 요거밖에 없죠.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평행 왕복 도선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힘 F는 얼마?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D분의 2I의 자승 곱하기 15 마이너스 7승이에요. 지금 단위가 뉴턴 퍼 메타니까 그냥 이거 대입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얼마예요? 거리가 1m죠. 1m. I가 얼마냐? 지금 10kA. 10kA는 10 곱하기 15의 3승이죠. 만입니다. 제곱이요.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7승 하니까 이것이 1m마다 작용하는 힘이 얼마다? 계산하면 20N이 됩니다. 20N.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있죠.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66,000V가 있어요. 66,000V가 있고 만약에 10kA가 흐른다면은 10kA 흐른다 공기 중에서 똑같아요. 실제로 이 전선 사이에 1m마다 10N의 힘이 20N에 1m마다 20N의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1m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그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랑 전선 사이의 공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해주는 것을 설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 그런 겁니다. 44번 갑니다.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평행한 두 도선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얘는 뭐다? 똑같이 보세요. 평행한 두 도선. 요거와 똑같아요. 전자력에 의한 평행한 도선. 도선은 뭐예요? 반반이라고 했죠. 반반. 반반 뭐다? 평행한 두 도선일 때는 치킨 반반 이렇게요. 반대 방향일 때 반발력. 그러니까 같은 방향일 때는 흡입력이 됩니다. 흡입력 따라서 서로 당기는 력. 흡입력에서 서로 당기는 힘이 된다. 답은 나가 됩니다. 45번 볼게요. 두 개의 길고 직선인 도체가 평행으로 그림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각 도선의 10A 전류가 같은 방향 흐르고 있으며 이격거리 0.2m일 때 오른쪽 도체의 단위 길이당 힘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는 이렇게 되겠죠. 실제 이렇게. 이렇게 되겠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이때
전류가 모두 10A 흐르고요. 이격거리가 얼마다? 이격거리가 0.2m입니다. 0.2m. 그러면 이때 지금 단위길이랑 힘이랑 물었죠. 따라서 똑같아요. 이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 도토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실제 우리가 전기에서 적용되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2배, D배, 이하의 자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얼마? 0.2분의 2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 퍼 메타가 된다는 겁니다. 힘은요. 그런데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은 보세요. 방향은 44번에서 지금 같은 방향이라면 흡입력이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흡입력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당겨지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힘이 당겨지는 힘이 작용해요. 그럼 보세요. 오른쪽 도체의 단위 길이당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도체라면 뭐예요? 오른쪽 도체라면 요 놈을 얘기해요. 요 놈. 요 놈은 어떻게? 힘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그거 보세요. 지금 얘가 무슨 축이요? 얘가 X축이죠. X축입니다. X축. 맞죠? 얘가 X축이면 빨간색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뭐?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방향이, 이게 X고, 이게 플러스 X고, 이게 빨간색 방향을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X가 된다. 그래서 얼마? 10의 마이너스 4승의 AX가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AX죠. 마이너스 AX가 된다. 요 말이죠. 마이너스 X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의 마이너스 AX가 된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요런 문제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방향 문제에 잠깐 공식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런 크기만 묻는 문제에서는 잘 맞추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 공식만 대입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방향이란 것은 유동적이고 약간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 문제에 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방향 문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벡터라서 거부감 드실 수도 있지만은 요것은 뭐 그냥 요거 한번 잘 보세요. X축인데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X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겁먹고 시작하니까 어렵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46번이요. 46번. 두 개의 길고 직선인 도체가 평형으로 그림과 같이 4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류 전원에서 부하에 공급하는 전류는 50A고 전원 전압은 480V이다. 도선 10cm 간격 평행하게 배선되어 있다면 1m당이에요.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이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합니다. 얘는 그림만 보면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지금 부하예요, 부하. 그리고 여기에 50A가 흐릅니다. 50A 흐를 때 지금 보세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전류가 어떻게 돼? 이렇게 가서 부하를 거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흐른다는 전류가. 그래서 얘가 평행 왕복도선이 됩니다. 왕복도선이기 때문에 이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 왕복도선이라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도 어딜 가든 얼마나 멀리 가든 돌아오기 때문에 왕복도선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된다. 그러면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일단 방향은 반발력이 된다. 방향은 반발력이요. 크기는 얼마냐? 크기 F는 단위 길이당 힘이 얼마? R분의 이하의 자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계산하시면 돼요. R이 얼마냐? 10cm입니다. 10cm. 0.1 곱하기 2배 전류가 50이었죠? 50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하니까 그 힘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 퍼 메타가 됩니다. 단위 1m당이니까 1m당 이렇게 됩니다. 1m당. 그러면
힘의 방향은 뭐다? 반발력이 돼요. 따라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이면서 반발력이에요. 반발력. 문제에서 1m당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는 뉴턴이라 했지만, 단위를 뉴턴이라 했지만 1m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뉴턴 퍼 메타와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계속해서 4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7번. 네. 이 문제가 생각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그만큼 중요하고요. 공식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7번 한번 봅니다. 반지름 50cm에 서로 나란한 두 원형 코일, 헤르메스 코일을 1mm 간격으로 동축상에 배치한 후 각 코일에 100A의 전류가 같은 방향 흐를 때 코일 상호간에 작용한 인력은 몇 뉴턴 정도인가 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얘를 할 때 헤르메스 코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두 코일이 이렇게 나란히 있다는 겁니다.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 간격이 지금 1mm입니다. 1mm고 지금 요 놈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50cm. 50cm. 네. 그러면 우리가 이때 힘을 구하는데 전자력입니다. 전자력이라서 어떻게 구한다 보세요. 우리가 R분의 이 I1, I2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7승 이것 전에 있죠. 이것 전에 뭐? 2파이 D분의 얼마? 2I1, I2 2파이 D분의 U0 I1, I2 곱하기 L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이 공식을요.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력은 몇 뉴턴 정도 되는가 했습니다. 몇 뉴턴 per 메타가 아니고 전체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 얘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그 다음 여기 파이, 2파이 D라기보다는 요 놈의 둘레 길이기 때문에 2파이 A라고 할게요. 2파이 A. 2파이 A라고 합니다. 그래 보세요. 2파이 A분의 얼마? U0 I1, I2 똑같죠? 똑같다고 해서 I의 제곱이고 L은 뭐냐면 보세요. 서로 만나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서 얼마만큼 만나요? 이만큼 만나죠. 이만큼 만나요.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이거 둘리 이게 A라고 했을 때 얼마? 2파이 A. 요 놈 D로 하는 게 낫겠네요. 예. D로 할게요. 구분을 짓기 위해서 요 놈 D로 합니다. 보세요. 2파이 A가 된다는 겁니다. 길이가, 요놈의 길이가 2파이 A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만큼 힘이 작용한다. 둘레만큼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의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D분의 U, I의 제곱, A요? A죠? A. A와 D가 계속 헷갈리는데 여기서 D는 간격이고요. D는 요 카사의 간격이고 A는 반지름이 됩니다. 따라서 D분의 U0 I의 제곱 A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D는 0.001 1mm니까 0.001이고요. U0는 4파이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전류는 100A 100의 제곱이고 A는 얼마요? 반지름 50cm니까 0.5m가 됩니다. 0.5m. 그래서 여기서 6.28. 네. 다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평행한 직선 전류가 아니고 이렇게 원형 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힘을 구하는 겁니다. 단위 길이당 힘이 아니고 전체 힘이고 이 공식에 의해서 L을 구하고요. 원형 코일에서의 그 L은 2파이 A 반지름 곱하기 3.14고 반지름 곱하기 2배의 3.14를 적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것은 우리 헤르메스 코일하고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있는 것은 제가 간략하게 했고요. 요 과정을 한 번만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8번입니다. 48번.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5 마이너스 6승이야. 자극의 세기가 M이요. 8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길이가 30cm. L이 얼마? 30cm니까 그냥 0.3m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120A 메타가 뭐요? H죠. H는 120A 메타가 되고, 각도 세타가 30도입니다. 30도. 예, 잘 보세요. 지금 자극의 세기가 895-6은 기가 3점인 막대 자석을 자개 안에 놨다. 뭐요? 막대 자석이 자개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거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힘이란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다시 막대 자석이 자개 안에서 발생하는 힘 F는 뭐였어요? F는 얼마? M, H 사인 세타 얼마? M은 뭐다? MLH 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MLH 사인 세타. 따라서 얼마? M 8 곱하기 15에 마이너스 6성. 그 다음에 L 얼마? 0.3 곱하기 H에 120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있죠. MLH 세타 그 다음에 F를 문다 그러면 F는 MLH 세타 MLH 세타 하다 보면 MLH 사인 세타는 공식이 입에 붙어 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야. 그리고 구분하시는 것이 막대 자석이 자기 안에서 받는 힘 그것이라고, 예, 그것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답은 가가 됩니다. 1.44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4승이요. 예. 49번이에요. 49번. 그림과 같이 권수가 50회이고 전류 1mA가 흐르고 있는 직사각형 코일이 자개 안에 자기가 30도를 기울여 놓았을 때 회전력은 얼마냐? 회전력 토크입니다. 지금 보세요. 얘는 자개 안에 예, 뭐? 직사각형 코일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 안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여기에서는 막대 자석 48번에서 막대 자석이고 49번에서는 직사각형 코일입니다. 얘는 제가 뭐라고 했느냐? 토크는 보세요. 지금 건수가 50이고요. 전류가 있고요. 코일이 자속 밀도가 0.1입니다. 자속 밀도가 0.1이고 각도가 30도예요. 그러면 요것을 제가 보세요. 토크는 건수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자속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이 코사인 세타는 보세요. 우리가 다른 데서는 사인 세타를 많이 적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면 A와 이 코일이 사각형 코일이 기울어진 각도가 세타입니다. 각도가 세타예요. 그러면 이 기울어진 각도가 0도일 때 가장 크겠죠. 기울어진 게 없을 때 가장 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0도일 때 1이 되는 것이 코사인이에요. 0도일 때 1이 되는 코사인. 만약 90도로 기울어졌다고 하면은 얘는 0일 겁니다. 왜? 그때면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지금 이 기울어진 각도가 작을수록 좋은 거 있죠. 기울어진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그때는 코사인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코사인 세타가 돼요.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얼마? N, I. 파이는 얼마요? 파이는 BS죠.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고, 그 다음에 N, I, B. S는 얼마요? 직사각형의 면적입니다. 직사각형 면적 보시면 가로가 B, 세로가 A니까 얼마? AB가 돼요. A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그러면 N이 얼마냐? N이 50이에요. 50. 전류가 얼마? 1mA죠? 1mA니까 얼마다? 1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예, 그 다음에 B가 얼마? 0.1이죠? 0.1이고 AB A가 10cm, B가 15cm니까 0.1 곱하기 0.15. 그 다음에 코사인의 기울어진 각도가 30도예요. 30도. 이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나번이 됩니다. 나번 6.49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5승. 예. 이 문제도 있죠. 뭐 6.49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5승인데 일단 공식만 하면 끝나죠. 얘도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48번도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착오가 있고 그 혼동이 생기고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48번 문제는 자개 안에서 막대 자석이고요. 49번에서는 자개 안에 직사각형 코일 혹은 원형 코일입니다. 만약에 원형 코일이라면은 여기 면적에
면적이죠, 면적. 면적에 파이 r 제곱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상을 딱 봤을 때 기울어진 각도가 없으면 제일 크겠다, 없으면 크겠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것은 코사인이란 거야, 코사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 문제는 보통 외우고 계시죠. 예. 어떻게? NIBAB. 그래서 NIBA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요거 두 개 있죠. 48번, 49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0번 봅니다. 50번 봅니다. 보세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돼요. 전하 Q쿨롱이 공기 중에 자기의 수직 방향 속도로 돌입할 때 받는 힘은, 보세요. 전하, 이거 문제를 정리하면 뭐예요? 전하가 자기 안에서 받는 힘이라 이 말이죠. 전하가 자기 안에서 받는 힘,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한 거 뭐예요? 로렌츠 힘이에요. 로렌츠 힘이에요. 그럼 얼마? F는 얼마였다? 얼마? BV. 로렌츠 힘에서 BEV. 기억나시죠? BEV입니다. BEV. 그럼 B는 얼마? 지금 여기서 B를 주지 않고 자기 H를 줬죠. 그럼 얼마? B는 UH가 됩니다. UHEV. 근데 공기 중이면 U0HEV. 그런데 여기서 전하 E를 주지 않고 Q를 줬죠. U. E 대신에 QVH.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U0QVH가 된다. 네. 조금 꼬아놓긴 하지만은 로렌츠 힘 얘를 그냥 주진 않았다. 뭐다? 요렇게 한 번, 두 번 꼬아서 냈다. 이런 말이에요. 51번 평등 자개 내에 수직으로 돌입한 전자. 자개 안에 전자가 들어왔다. 자개 안에 전자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로렌츠의 힘이며. 그럼 얘를 우리가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요거 BEV는 R분의 MV 제곱 이렇게 한다고 했죠. 맞죠? 그래서 R은 얼마다? R은 얼마? BV분의 MV에 제곱하니까 B분의 MV가 된다. 그 다음에 속도 V는 어떻게? V는 얼마? 넘어가니까 M분의 BR이 된다. 이거요, 이거. 그러면 보세요. 평등 자개 내 수직으로 돌입한 전자 궤적은 원운동을 하는데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비례한다. 보세요. 반지름은 B인데 B를 UH로 쓸 수가 있죠. UH2분의 MV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해요. 그 다음에 구면 위에서 회전을 하고 반지름은 자개의 세기에 비례가 아니죠. 이제 반비례한다 했고요.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전자의 처음 속도에 비례한다. 처음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V는 최종 속도예요. 요 놈은 최종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원운동하고 반지름은 자기의 세계에 반비례한다.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입니다. 네. 요거 있죠. 4번 원운동하고 반지름은 전자의 처음 속도 반비례한다가 아니고 처음 속도 반비례한다가 아니고 비례하고요. 비례하고 요 속도도 최종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라예요. 답은 라. 네. 그래서 공식 묻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51번 문제도 이렇게 말 문제로 되어 있지만 공식 묻는 문제입니다. 요즘 출제 경향이 그래요. 출제 경향이 예전에는 공식 대입해서 따다닥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너무 좀 식상하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 공식 문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말로서, 이게 51번 문제처럼 말로서 묻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계속해서 52번 보겠습니다. 52번. V m/s의 속도로 전자가 B 웨버/m제곱 평등 자기의 직각으로 들어가면 원운동한다. 뭐예요? 전자가 자기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전자가 자기 안에 들어갔다는 거. 이때 각속도 오메가와 주기 t에 속하는 것은입니다. 각속도 오메가, 주기 t에 속하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는
R분의 뭐 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R분의 V 요런 거 있다고 했죠. 예, 요거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V는 오메가 R이에요. 그러면 51번에서 뭐예요? V는 N분의 BER이죠. 맞죠? 따라서 얼마? R분의 얼마? V가 얼마? N분의 BER이에요. N분의 BER입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요? 약분하니까 얼마? N분의 B가 됩니다. 오메가는 N분의 BE, N분의 EB가 돼요. 그 다음에 주기를 물었습니다. 주기. 지금 이 52번 문제는 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렌츠 힘이 나오는 공식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럼 오메가가 이렇게 돼요. 오메가는 2파 F죠. 2파 F가 N분의 B이고 따라서 F는 2파 N분의 B가 됩니다. 그러면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다. 그래서 T는 F분의 1이기 때문에 뒤집으면 돼요. B분의 2파임이 된다. 그래서 52번 문제는 오메가는 N분의 BE, N분의 2B고요. T는 EB분의 BE분의 2파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렌츠 힘도 출제 경량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 51번부터 52번까지 딱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식만 정리되시면 로렌츠 힘에 있어서는 걱정될 게 없어요. 말 문제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공식 문제도 그렇고 공식 딱 정리해 주시면 속 편안하게 시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겠지만 한번 정리해 주시고 53번입니다. 53번 보세요. B는 3AX 마이너스 5AY 마이너스 6AZ입니다. 6AZ고 V는 얼마? 4AX 마이너스 2AY 마이너스 3AZ입니다. 마이너스 3AZ요. 이 문제에서 지금 점전화 Q가 있죠. Q가 0.1합니다. 이럴 때 점전화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냐? 얘 뭐예요? 지금 전하고요. 자개입니다. 전하가 자개가 이만큼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뭐다? 로렌츠 힘이에요. 로렌츠 힘. 그래서 얼마? F는 BEV인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속과 속도가 모두 벡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벡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BEV 그 일반적인 공식 말고 얼마? E V 크로스 B 전개 곱하기 V 크로스 B 순서 지켜주세요. V 크로스 B 만약에 B 크로스 V 하면 방향만 반대가 돼요. 방향만 반대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V 크로스 B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E는 나중에 하고요. V 크로스 B 한번 볼게요. V 크로스 B 지금 AX, AY, AZ라고 했으니까 AX, AY, AZ입니다. 그럼 보세요. V 크로스 B요. 얘 먼저입니다. V 크로스 B 얼마?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입니다. 그렇죠?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돼요. 예, 그러면 보세요. E는 0.2예요. 0.2 곱하기 보세요. AX는 얼마입니까? 보세요. AX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면 얼마요? 플러스 12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맞죠? 2, 6이 10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가 플러스 12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니까 15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에요. 플러스 AY 뭐야? AY는 어떻게 돼요? 요거 4, 3 써요. 얼마? 마이너스 9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4입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24가 돼요. 따라서 플러스 15가 돼요. 플러스 15. 그 다음에 AZ AZ는 얼마다? 마이너스 20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5 마이너스 14인데 여기에 0.1을 곱해요. 0.1 곱하면 얼마야? AX에서 0.1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0.6 AX 플러스 0.2 곱하기 15 하니까 얼마? 3배 AY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14 곱하기 0.2 하니까 마이너스 2.8 AZ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크기만 물었습니다. 크기만. 따라서 F는 벡터가 아니고요. 벡터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보기에 크기가 있습니다. 이놈의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0.6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8의 제곱 이렇게요. 정확하게 하면 마이너스 0.6의 제곱 마이너스 2.8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제곱하면 크기는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4.14가 나옵니다. 4.14. 근데 이 문제는 있죠. 제가 예전 교재에서는 다르게 풀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가 됐을 때부터 잘못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렇게 벡터로 해야 되는데 그냥 스칼라로 풀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답 자체가 벡터가 아닌 스칼라로 풀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얼마? BV죠. 요 놈의 크기 구해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크기 구해요. 곱하기 V의 크기 구해요. 곱하기 0.2 곱해요. 이렇게 푸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 푼 것처럼 만약에 벡터로 주어졌다면 이렇게 벡터로 풀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잘못 출제된 것이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시 출제가 됐는데 나중에 출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바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문제 53번 문제 벡터로 되었기 때문에 벡터로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예, 지금까지 6장 정작이었습니다. 뭐 문제가 좀 약간 난이도 있는 것도 있고 문제 자체도 양도 많고 실제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좀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요. 이제 뭐 남은 3파트 남았습니다. 크게 6장 이거 이겨내실 정도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정리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